자, 이번 시간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의 패스코드 제1회 해설특강 15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 71번부터 7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1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고객의 니즈 파악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즈 파악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의를 보시면, 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적합한 금융투자 상품을 소개하고요. 자, 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객이 뭐 주식 투자를 원할 수도 있는데 수수료 저렴한 건 없나요?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라고 했을 때는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뭐 ETF 상품들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난처해하고 있는 일, 원하고 있는 것과 바라고 있는 점.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족을 개선시키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아니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갭이다. 그래서 현재 고객이 처한 상태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는 상태와의 차이. 그러니까 현재는 불만족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족도를 높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니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갭이다. 그 다음에 니즈는 현 상태의 무언가를 증가시키는 것 플러스 현 상태의 무언가를 감소시키는 것.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약간 좀 수입 지출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무언가를 증가시키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향후 나의 미래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 무언가를 감소시키고 싶다. 나는 좀 지출을 좀 줄여서 아니면 손실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니즈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해요. 무언가를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소시키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갭의 확인, 그 다음에 구체와 관련돼서, 자, 금융투자 상품을 권유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스스로의 갭을 느끼고 인정하게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금융상품들이 당연히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니면 고객이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설명해서 고객 스스로 갭을 인정하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표현된 고객의 문제를 적절한 문의, 그 다음에 정확한 경청을 통해 구체화된 니즈의 상태로 바꾸어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니즈를 찾아가는 바람직한 단계는 첫 번째 문의. 그래서 막연하게 표현된 고객의 문제를 이제 문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경청을 통해서 구체화된 니즈의 상태로 촉진하고, 그 다음 고객에게 그 사실을 인지시키는, 확인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니즈를 찾아가는 바람직한 단계는 문의, 촉진, 확인, 기본적인 기법을 적용한다.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 뭐 교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교재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로 올라옵시다. 첫 번째, 자, 1번 선택지. 자, 니즈란 일종의 갭이다. 그래서 현재 처한 상태,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는 상태와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치가 있을 거고 현재 상태가 있겠죠. 이 둘의 차이를 그냥 니즈란 일종의 갭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부분의 니즈는 현 상태에 부족한 무언가를 증가시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부족한 무언가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니즈란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 난처해하고 있는 일,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라고 있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그냥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니즈를 찾아가는 바람직한 단계는 문의, 촉진, 확인 기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막연하게 표현된 고객의 문제를 적절한 문의,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문의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된 니즈의 상태로 바꾸어 그다음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이 바로 문의, 촉진, 그 다음에 확인 기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72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객의 반감 처리 화법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고객, 수익률 차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갈아탈 이유가 있을까요? 영업직원, 수익률만 따진다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입 후에 서비스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고객이 굳이 금융상품을 갈아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갈아탈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고객이 일단 동의는 합니다. 수익률만 따지면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가입 후의 서비스를 비교해 보십시오. 약간 좀 보상하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데 정답이 보상법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보상법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요. 대신 다른 이점을 보충하는 대응 화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의 이제 반감 처리 화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예스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메랑, 세 번째로는 보상법, 네 번째로는 질문법이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감 처리 화법을 활용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스법, 맞습니다, 맞고요 이런 화법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고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후 의견을 주장하는 대화 방법. 자, 고객, 자,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이때 일단 받아들입니다.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형과 주식형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받아줍니다. 고객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반전을 노리는 이러한 화법. 맞습니다, 맞고 화법. 이게 바로 예스법 화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메랑법입니다. 자, 고객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 고객이 거절한 내용을 활용하여 반전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자, 고객이 이렇습니다. 랩 어카운트 상품은 보수가 비싼 것 아닌가요? 자, 일단은 랩 어카운트 상품의 경우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몇 퍼센트의 비율로 보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근데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자, 개별 상품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비용적 측면으로 볼 때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고객이 거절한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반전을 노리는 이러한 화법이 바로 부메랑법입니다. 자, 그러면 랩 어카운트 어차피 우리 금융상품과 관련돼서 공부 한번 했었죠. 그죠? 자, 랩 어카운트는 랩으로 싸는 거예요.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은 뭐다? 고객이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 랩으로 돌려주세요. 1,000만 원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차감해 가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많은 금융상품들을 운용할 때는 운용과 관련된 수수료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그 운용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부과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보상법. 자, 사실은 인정하되 그 대신 다른 이점을 활용하여 대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객이 자,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 다이렉트 IRP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취급하는 또 IRP 상품들도 있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크게 없어요. 상품은 동일한데. 근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이렉트 IRP를 만약 가입하면 고객이 알아서 다 관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또 특정한 서비스를 또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이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일단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입하면 추가적인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다이렉트 상품만 가입하시게 되면 고객님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법과 관련된 우리가 거절을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은 질문법입니다. 자, 고객이 거절을 질문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자, 고객이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대응 방법이다. 자, 5% 이상 수익을 주는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데 주식형 상품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죠. 사실 5% 이상 원하는데 안전한 걸 원한대요. 하지만 고객에게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전한 거 원하시면 차라리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이상 수익을 주는데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라고 하면 고객이 약간 좀 이상할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이때는 잘 둘려 말해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고객의 반감 처리 방법 4가지 있으니까 각각의 예시랑 좀 엮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시들은 책에 있는 예시는 아니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예시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고객과의 상담 시, 자, 고객이 이제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아. 근데 또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자, 이때는 상담을 어떻게 종결시켜야 될까?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자, 이때는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실행촉진법. 그래서 실행촉진법의 특징은 뭐냐면 애매한 답변을 했을 때, 자, 긍정적 답변은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 답변도 하지 않을 때는 이때는 고객에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반사항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면 가입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서명 날일은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등 이러한 화법이 바로 실행 촉진법이다. 그냥 애매할 때는 한번 질러보는 겁니다. 야 차라리 그냥 차라리 그냥 이거보다는 그게 약간 좀 애매하게 설명하면 내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설명들은 다 드렸으니까 어떻게 가입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실행 촉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것은 상담 종결의 화법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추정 승낙, 두 번째 실행 촉진, 세 번째 양자택일, 네 번째 기회 이익 상실은 손해 화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입 조건 문의법. 5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추정 승낙법. 왠지 추정적으로 승낙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고객이 확실한 대답을 하기 전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상담 종결 화법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화법은 추정 승낙법. 그래서 예시, 상품이 꽤 잘 만들어졌는데요 등. 자, 고객에게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다. 자, 이때는 일단 인사를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이제 가입하겠다라는 내용을 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표현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그냥 고맙습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반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종결하는 화법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낚아채는 거죠. 긍정적이니까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실행 촉진법입니다. 자,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때, 애매할 때. 그래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서명 날인은 여기다 하면 됩니다. 이러한 예시가 바로 실행 촉진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약간 애매할 때, 여기는 긍정, 여기는 긍정도 아니야. 하지만 부정도 아니야. 그냥 애매해. 한 중간 정도 띄었을 때는 실행 촉진법으로 상담을 종결하면 된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양자택일법입니다. 자, A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B를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가입 의사가 감지되고 있으나, 자, 고객이 결정을 늦추고 있을 때 다음처럼 A 아니면 B 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구매를 기정사실화함.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가입할까요? 아니면 주식 혼합형 펀드로 가입하시겠어요? 선택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콕 하나 찝어주는 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해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네 번째로는 기회 이익의 상실은 손해 화법.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회 이익 상실은 금리, 주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 예시, 특판 상품의 경우 알파 수익률을 주죠, 보통.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특판 수익을 얻을 수 없고, 그다음에 사입품 증정 혜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볼 수 있다. 이 화법의 이름이 기회 이익의 상실은 손해 화법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가입 조건 문의법. 고객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가입하겠는지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입하시겠는지 물어보면서 가입을 요청하는, 그냥 대놓고 쿨하게 물어보는 방법을 가입 조건 문의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체 5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상담 종결의 화법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4번 다음 중 클로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그냥 계약 체결하는 것을 클로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단계는 고객의 니즈 파악과 충분한 설득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클로징을 할 때는 고객의 니즈와 고객이 이미 받아들인 상품의 이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래서 고객과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 그래서 클로징은 고객과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단계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언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지 클로징 타이밍 한번 보시면, 자, 클로징을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일은 상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리고 클로징을 어느 시점에 할지 미리 정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상담을 쭉 하다가 이때쯤에 딱 해야 될 것 같은 이 타이밍을 잘 정해야지 내가 미리 정하면 안 돼요. 나는 1번 상담과 2번 상담을 끝나면 바로 클로징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 한다? 고객이 가입 의사를 나타냈을 때가 모두 타이밍이다. 그래서 가입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클로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잉 시그널은 확실한 것도 있지만 분명치 않은 것도 있다. 따라서 고객의 태도나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약간 좀 센스가 좀 있어야 된다. 왠지 느낌에 고객이 가입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들이대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고객이 나타내는 표정, 몸짓, 말투, 기색 등에서 바잉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지 어떤지 감각을 훈련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상담사의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결과는 뭐예요? 고객이 가입 의사를 나타낼 때는 일단 한번 들이댈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죠? 사인하시죠? 그런 식으로 들이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가장 좋은 건 그냥 고객이 와서 가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자, 마케팅의 가장 효과적인 거는 직접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식에 대해서 고객에게 권유를 하고 싶으면 실제 내가 주식 거래하고 있는 걸 보여줌으로써 거래를 권유하는 방식들이 가장 좋은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연금을 잘 운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객에게 보여주면 되고요. 나는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너도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거래하면 너도 나처럼 운용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접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퍼펙트합니다. 근데 나는 하고 있지 않으면서 고객한테 하라고 하는 이러한 세일즈는 결국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더군다나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손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면 고객이 훨씬 더 잘 따라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취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영업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74번 문제 다음 중 클로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1번 클로징 시점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자, 미리 정해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입 의사를 살짝 보였을 때는 바로 들이대자.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자, 바잉 시그널을 놓치지 않고 감지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은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클로징을 좀 달리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계약 체결을 그냥 획일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는 거는 약간 좀 바람직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성향 따라서 클로징을 좀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 클로징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확대형 질문으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퇴 상담을 하는데 고객이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내가 추천을 하는데 고객이 싫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고민하실 것은 고객은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가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추천하는 상품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은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권유한 상품을 고객이 거절하면 그냥 홀라당 떠나버립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금융상품이더라도 고객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대한 상품에 대한 안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클로징, 고객이 만약 거절했어, 왜 거절했는지 그러한 이유들을 반드시 물어보면서 내가 또 영업활동할 때 개선할 점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실패했을 때는 확대형 질문으로 그 이유를 묻는다. 여기 뭐 폐쇄형, 개방형 이런 거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 1번 체크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5번. 다음 중 고객 응대 시 유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책에는 8가지로 한번 쭉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고요. 긍정적인 마음, 고객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편리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된다. 고객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나를 만났는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약간 후질근하다 이러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이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좀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그러한 언어들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토록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질 필요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항시 회사지향적인 사고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 불만을 나타내는 고객에게 더욱더 정중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오히려 불만을 나타내는 고객이 다시 긍정으로 변했을 때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불만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75번까지 문제풀이는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